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Non-Homogeneous Linear ODE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해법으로 먼저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공학 문제인 Forced Oscillation, Resonance, Damped Forced Oscillatio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이 Non-Homogeneous Linear ODE입니다. 개수는 이제 px, x의 함수인 px, qx가 있고 rx가 이제 0이 아닙니다. 이 방정식의 해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아직 해법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찾았다고 합시다. 그걸 여기서는 y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yp는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 시기를 만족시켜야 되고 이제 이걸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rx가 0인 경우를 우리가 homogeneous ODE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거기에 해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Non-Homogeneous Linear ODE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Homogeneous ODE의 General Solution을 우리가 Y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Homogeneous Linear ODE로부터는 두 개의 독립적인 해 Y1, Y2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티어리움으로 증명을 했죠. 그리고 그 독립적인 linearly independent한 두 솔루션을 우리가 베이시스로 삼아서 우리가 그 두 해의 y1, y2의 linear combination이 이 general solution이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homogeneous equation의 general solution이 이제 YH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한 이 해 yp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 homogeneous part의 general solution yh, 이 두 개를 이제 합한 것을 우리가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y 또한 식 1의 해가 된다. 이거 증명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YH에 관한 항하고 YP에 관한 항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YH에 관한 항은 0이 되고 YP에 관한 항은 RX가 돼서 0과 RX를 더하면 RX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한 YP에다가 더해도 이 식에 이제 해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이 Non-Homogeneous 선형 2차 ODE의 이 일반 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 상수 C1, C2가 있고 Y1, Y2는 그 Non-Homogeneous Equation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Homogeneous ODE의 솔루션들입니다. 그 독립된 두 개의 해의 Linear Combination 더하기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하나의 particular solution을 합해서 이 식 1의 general solution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의 general solution과 마찬가지로 non-homogeneous linear ODE에서도 general solution은 두 개의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는 이 해를 우리가 이 Non-Homogeneous Linear ODE의 General Solution이라고 명명하고 이 C1, C2와 결정되고 난 솔루션을 우리가 또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General Solution은 임의의 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이고 Particular Solution은 임의의 상수가 다 결정되어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particular solution은 이 general solution의 C1, C2를 우리가 결정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해법은 이름하여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 그러니까 미지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해를 구해내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 px, qx가 상수라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상수계수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상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Rx를 이루는 함수들이 다항식이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삼각 함수이거나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이거나 또는 엑스포넨셜 함수이거나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함수 곱하기 삼각 함수이거나 여기에만 해당되는 걸로 이 Rx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방법을 이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Rx의 뭐 로그 함수라든가 뭐 탄젠트, 코사인, 사인이 아니고 탄젠트라든가 뭐 코사인의 역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방법 못 씁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 요소가 많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공학의 중요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은 먼저 예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예제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교과서 82페이지 example 1입니다. y 2참2분 더하기 이제 y는 이제 옛날에는 지금까지 이게 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0이면은 이 y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은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 여기 나타나 있죠. 이거 이제 일반 해라고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equal 0.001 x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 두 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파티큘러 이제 제너럴 이 호모지니어스의 솔루션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 뭐 하나만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다항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의 형태를 이렇게 가정합니다. xm승이 나타나 있다면은 상수해서 xm승까지 이 다항식으로 가정해 놓고 여기에 우리가 그 k0부터 km까지 이제 계수를 이제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2차 다항식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y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2차 다항식 k0, k1x, k2, x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두고 원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두 번 미분하면 2k2가 남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 yp, k0, k1x, k2x 제곱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이꼴 해서 rx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항끼리 비교합니다.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게 K2는 0.001이라 됩니다.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K1은 여항이 없으니까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2K2 더하기 K0도 역시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K2는 0.001이라고 결정되어 있으니까 K0는 마이너스 0.002로 이제 계산이 돼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미지의 undetermined coefficient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구한 해가 yp 이놈입니다. yp는 마이너스 0.002 더하기 0.001 x제곱이다. 그러면은 그 해의 제너럴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파티큘러 이제 더해서 이 솔루션이 얻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해서 보면은 A는 0.002가 나오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여기서 0이니까 그 다음에 B는 1.5가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주어진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해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x제곱이 나타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in x가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도 a 코사인 x, b 사인 x가 있습니다. 여기 rx 텀에도 sin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파티큘라 솔루션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 x를 곱한 삼각함수를 가정을 합니다. yp는 x 곱하기 a 코사인 x, b 사인 x다. 그럼 a, b가 지금 계수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 a, b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한 yp 파티큘라 솔루션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맞추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이걸 정리를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a sin x 더하기 2b 코사인 x는 rx sin x다.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코사인 x 항이 없으니까 2b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는 0이라는 것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sin x가 마이너스 2a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큘라 솔루션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코사인 x가 파티큘라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non-homogeneous 방정식의 일반 해는 a 코사인 x, 이거 a는 임의 상수입니다. b 사인 x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제 3입니다. 이 방정식 똑같은 겁니다. 2차 미분 더하기 y 하니까 이번에는 sin x 플러스 0.001x 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 1, 2에서 풀었던 것은 뭐냐면 이 rx가 sin x거나 또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진 경우는 그럼 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RAX에 대한 파티큘라 솔루션을 Y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RB에 대한 파티큘라 솔루션을 Y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A와 YB를 더한 것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가 보면은 YA와 YB를 더한 것을 쭉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RAX하고 RBX를 만족시키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해는 뭐냐 하면은 sin x에서 구한 파티큘라 솔루션하고 0.001x 제곱에 대한 파티큘라 솔루션 두 개 이미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그 두 개를 그냥 더하면은 이 방정식의 파티큘라 솔루션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이제 도입해서 하면은 YP가 그냥 얻어집니다. 그 example 1, 2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general solution 더하기 여기에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이 방정식을 이제 general solution을 이제 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exponential 함수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미분 4y, 1차 미분 4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 일반해는 중근이 나옵니다. 람다 제곱 4람다 4 해서 람다 플러스 2가 제곱이 됐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제너럴 솔루션은 이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C1 플러스 C2X 괄호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X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exponential 마이너스 2X가 이제 non-homogeneous 파트의 term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미 homogeneous 파트에서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articular solution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x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x를 가정해서 우리가 이 c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해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처럼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c가 0.5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0.5 x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래서 그 YH에 해당되는 이 제너럴 솔루션하고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하면은 이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오실레이션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의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나오는 example 1, 2, 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습하면서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이 시스템이 아마 익숙할 겁니다. 스프링이 있고 대시폿이 있고 그 다음에 메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스프링 포스가 있고 대시폿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힘이 이제 M에 이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호모지니어스 파트에서는 F1, F2만 있었는데 이제는 F1, F2, F3의 그 합한 힘이 이 매스의 엑셀러레이션으로 이제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c dy dt 이거는 뭐 지난번과 같습니다. 이제 rt가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2차 미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rt를 우리가 그 사이누소이달 그러니까 삼각 함수로서 이제 주기적인 이제 진동이 외부에서 이 m의 힘으로 가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제 그 힘의 그 주파수 그러니까 그 각 속도가 오메가고 또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m분의 k가 요게 이제 고유 진동수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오메가 제로로 이제 지난번과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포트랑 관계되는 요 항은 우리가 지난번과 같이 이제 알파 C 오버 2m으로 이제 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이제 m으로 나눠서 이제 f0를 이 대문자 f0에 이제 m으로 나눈 걸 f0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식은 2차 미분 2알파 y 다시 1차 미분 오메가 0 제곱 y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오메가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힘의 그 각속도고 이 오메가 제로는 이제 고유 진동, 이 시스템이 갖는 고유 진동의 이제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게 이제 non-homogeneous equation이 됩니다. 그러면은 non-homogeneous equation인데 이 forcing term이라고 그러죠. 바깥에서 힘을 우리가 forcing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지금 forced oscil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오메가 t의 이 항에 대해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가정하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삼각함수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 오메가가 이 오메가 제로랑 다르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아버리면 여도 오메가 제로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봤지만은 이 앞에 t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yp를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yp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두 번 미분한 거고 이건 한 번 미분한 거에다 2알파 곱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yp 그대로 하고 오메가 제로 곱한 것이 이꼴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개수들 쭉 모아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a 그 다음에 2알파 오메가
B equal F0 이렇게 나오고 sin 오메가 t는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A, B입니다. A, B 모르는데 식이 지금 이제 산술식이 두 개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거 못 풀까요? 아니죠. 그래서 풀면은 A와 B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A, B를 이제 정했으니까 이제 파티큘라 솔루션이 이제 구해진 거죠. 그러면은 그 포스트 오실레이션에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라 솔루션의 이제 합으로 우리가 합해주기만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파티큘라 솔루션을 구했으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서 이제 합해주기만 하면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럼 먼저 우리가 undamped forced oscillation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undamped니까 우리가 지난번 케이스로 말하자면 프리 오실레이션입니다. 제일 먼저 봤던 오실레이션의 이제 경우인데 대시 파트가 없는 거죠. 그럼 C가 제로입니다. 그럼 알파가 사라지죠. 그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알파가 없는 식, 1차 항이 없는 식이 되고 2차 밉은 오메가 제로 제곱 y는 f0 코사인 오메가 t다.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랑 서로 다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구했던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시 적었습니다.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알파가 제로입니다. a에서 알파 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a가 남는 것이 이 항 없고 여기는 제곱이고 하나가 있으니까 분모에 요거 남고 그냥 F0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알파가 제로니까 B는 통째로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따라서 파티큘러 솔루션 non homogeneous ODE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코사인 오메가 T A는 이제 요거다. 자, 그러면은 이 F0 코사인 오메가 t가 없는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은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거는 이제 진동이 오메가 제로로 하니까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제로 t 해서 A, B 값에 따라서 이제 C가 결정됩니다. 그 C는 스퀘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라고 그랬을 때 이 탄젠트 델타는 A분의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호모지니어스 제너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정식 non homogeneous ODE의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호모지니어스의 제너럴 솔루션하고 그다음 파티큘러 솔루션을 합한 것에 이제 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C하고 델타는 조건을 가지고 A, B가 결정되면 C하고 델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기 조건 두 개를 이제 첨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크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C와 델타가 이제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Y0에서 0이고 Y-0에서도 0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다가 이 초기 조건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부 삼아 이 과정까지 한번 유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개의 사인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사인 이렇게 오메가 제로 오메가 더하기 2 나눈 것에 t 하고 요 빼기 나누기 2의 t 하고 이렇게 두 개 사인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건 삼각 함수의 공식 중에 저 아이덴티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y의 이 모양이 아주 특징적인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의 값이 이제 서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가 서로 다른 값이다 했지만은 그게 비슷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 비슷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럼 같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해지면은 비트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요게 나타나 있죠. 이 100Hz 짜리가 있고 110Hz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진동이 비슷한데 이게 서로 겹쳐져 버리면은 이걸 맥놀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비트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비트의 주기는 요게 차이입니다. 110Hz 110에서 100Hz를 뺀 10Hz 이걸로 이제 그 주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진폭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 또 보는 바와 같이 이 W0하고 이 W의 이 차이가 이 줄면 줄수록 이 밑에 분모 값이 작아지니까 이 값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폭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런 이 맥놀이 현상이 이제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비슷할 때 이렇게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공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바깥에서 가해주는 이 주파수 그러니까 각속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각속도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도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밖에서도 계속 그 장단으로 맞춰서 이제 힘을 가해 주니까 이때는 이제 진동이 굉장히 이제 그 진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사인 오메가 제로 t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논 호모지니어스 텀에 오메가 제로 t가 있으니까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은 t 곱하기 c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c2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yp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C1은 이제 이거 넣어서 여러분도 이제 맞춰 보기를 바래요. 그럼 C1은 이제 제로가 되고 C2는 F0 오버 2 오메가 제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제 F0 오버 2 오메가 제로, 이거는 상수입니다. 오메가 제로도 있고 F0도 주어진 거 정해져 있으니까 상수인데, 이제 함수는 t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돼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밖에서 진폭이 증가해서 이 진폭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그 시스템이 아마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럼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지는 이 건축이나 건물이나 우리가 좀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이 공진이 이제 그 구조의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구조가 이제 무너져 내리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damped forced oscill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시포트가 달려서 그 진동을 이제 감쇄시키는 장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정식을 씁니다. 이 알파, 이제는 이 항이 이제 알파가 0보다 크고 이 항이 이제 살아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시포트 코에피션트가 크면 클수록 알파의 값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에 대한 해는 이미 구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다 그럴 때는 이제 오버 댐핑이라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들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진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댐핑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 제로가 같다. 이 식에서 알파와 오메가 제로가 같다. 이러면 이제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움직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이제 값이 작아서 오메가 제로보다 적다 이래 된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알파 제로를 오메가 1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포싱으로 쓰는 오메가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오메가 1이니까 알파 제로 제곱 빼기 이제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랑은 이 오메가 t랑은 다른 오메가죠. 그러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하고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이 댐프드 포스드 오실레이션에 가게 되면은 오버 댐핑을 하든 크리티컬 댐핑을 하든 언더 댐핑을 하든 항상 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라는 항은 붙어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하는 게 붙어 있어서 알파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알파 이제 대시포트가 붙어 있으니까 알파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t가 자꾸 커지게 되면, 시간이 계속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에 대한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진다. 즉 이제 호모지니어스 파트에 있는 임의의 상수가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의 효과들이, 그러니까 초기에 뭐 어떻게 이제 뭐 속력이 있고 뭐 어떤 위치에 가 있었던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댐프드 댐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는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어느 효과가 살아남느냐? 이 포싱의 효과만 이제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효과가 살아남는다. 즉 여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이 결국은 지배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 오실레이션에서는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에서 감쇄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그 나오는 그 진동하고 포싱에서 들어가는 진동이 서로가 합해지거나 서로가 빼지거나 해서 그 진동이 계속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댐프드 포스드 오실레이션에 오게 되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면은 호모지니어스에 의한 진동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사라져 버린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호모지니어스는 결국은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0으로 가버린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이 이제 충분히 지나가기 전의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걸 트랜전트 솔루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진동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트랜전트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이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해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이제 진동이 계속 다음 진동이 들어와도 전 진동이나 지금 진동이나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진동의 변화가 없다. 계속 같은 진동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트랜전트 솔루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진동하고 지금 진동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 파트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로 그 점점 감쇄되고 있는 그 효과가 남아 있는 영역에서는 지금 진동과 전의 진동이 조금씩 이제 뭐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거죠. 그 파트를 우리가 트랜지언트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간 한참 지났다. 그럼 YP밖에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YP만 한번 따지고 보면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AB 곱해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A하고 B는 이렇게 결정된다 하는 거 우리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콤비네이션을 해서 C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동하는 그 이제 진폭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스퀘어 루트인데 이 진폭 또한 오메가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forcing하는 이게 이제 forcing하는 저 오메가의 함수가 되는 거죠. W0는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가해주는 진동수가 이제 오메가인데, 그러니까 이 W0는 이미 주어진 시스템에서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밖에서 가해주는 진동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C 값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C를 이제 오메가의 함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메가가 어떤 오메가에서 이 값이 굉장히 커지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매스 스프링 대시파트에서는 알파가 C/2M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서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RLC 서큐트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식이 적용되니까 그 경우에는 알파가 R/2L, 그러니까 저항하고 인덕턴스 곱하기 2, 이거 분모에 들어간 거, 이 값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최대값을 갖는다면은 그 최대값에서 최대값을 우리가 찾는 방법이 뭐 쉬운 방법이 있죠. 이거 오메가로 미분해 가지고 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그 오메가의 값이 뭐냐, 이제 그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미분을 이제 해보는 거죠. 오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분모, 이 스퀘어 루트 안에 들어간 걸 대문자 y w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w는 이제 루트 y분의 f0, 이건 상수고, 그 다음에 dw, dc는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제 dy, dw 하면 되니까 d 오메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0이 되는 값이 뭐냐 하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2 알파 제곱 스퀘어 루트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메가 맥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 맥스가 실수값을 얻어져야 되거든요. 이 값이 허수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값을 얻어져야 되니까 Wmax라는 게 존재하려면은 알파가 스퀘어 루트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실수가 되려면.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실수 오메가 각속도에서 이 DC, DW가 0이 되고, 그때 이 C가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작으면은 이제 알파가 작다. 그러니까 저항이 작다든지 대시포트가 굉장히 약한 대시포트를 달았다. 그러니까 진동 감쇄기를 아주 약한 걸 달았다. 또 회로에서 저항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진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또 최대치의 이 값을 진폭을 보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의 진폭이 나오는 경우에 이 진폭, 이 C의 값은 이제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알파라는 게 이제 저항이 없어진다, 또는 대시포트가 굉장히 뭐 달리나 마나한 거다. 그래 되면은 그런 경우에 알파가 0으로 가고 Wmax가 이제 밖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이제 고유 진동수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알파가 0으로 가게 되면은 CWmax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진동이 커져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이 이제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를 하나 보죠. 이것은 1940년 워싱턴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부근에 있는 그 타코마 현수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리가 이제 상하로 흔들리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바람이 약 40마일, 64km, 시속 64km로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센 거 아닙니다. A wind of 40 miles per hour is not too strong, but it was strong enough to start the bridge twisting violently. And at 11 a.m., it fell. 여러분이 이제 이 공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현수교가 무너지는 거 이거는 이제 봤습니다. 그만큼 이 진동은 이 구조물 설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메이플로 몇 가지 그 진동을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스타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2차 미분 더하기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줬습니다. 이제 y 0에서 0이고 1차 미분이 0에서 0이다. 그 다음 이제 이걸 풀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디솔브해서 이제 풀면은 이제 이런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IC 이니셜 컨디션하고 해서 풀어서 이제 코사인 t 오버 이제 w라고 했습니다. w 제곱 빼기 1 빼기 코사인 wt w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걸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 unapply를 해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지금 w는 우리가 forcing 펑션의 이 w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걸 여러 개를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w 여기에서는 이 고유 진동에 대한 각속도는 1입니다. 이게 이제 0 오메가 1이고 코사인 t고 그래서 우리가 가해주는 이제 진동수가 0.9다. 그러면 1하고 0.9니까 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10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안 날 때 그러면은 이 결과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비트가 이제 보이죠. 이 가해주는 진동의 진폭은 1입니다. 1인데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진폭은 여기 10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진폭이 고유 진동수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 고유 진동수에서 굉장히 먼 진동을 주는 겁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바깥에서 가해주는 게 0.1이다. 그럼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고유 진동수에 10분의 1 되는 진동으로 해줬을 때 보면은 그때는 그냥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기 진폭을 유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슈퍼 임포즈 돼서 그 다음에 더 이제 가까운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고유 진동수는 1인데 지금 저 각속도는 1인데 0.95로 이제 바깥에서 이제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구간을 이제 40파이로 우리가
키웠죠. 위에서는 지금 전부 다 20파이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 정도의 이제 진폭을 가졌는데 여기는 20 정도의 진폭을 가지고 이제 진폭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0.99가 되면은 더 난리가 납니다. 진폭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고유진동소와 가까운 진동이 바깥에서 가해지면은 이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문제인데 조금 전에는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t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인 오메가 t로 이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코사인 오메가 t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삼각함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인 오메가 t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코사인 경우랑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 ys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정의를 했고, 그걸 dq2로 했죠. 그 다음에 IC도 다 YS로 정의했고, 그 이니셜 컨디션을 ICS로 이제 이어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구하고, 사인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unApply 해서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를 해보면은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이제 YT는 코사인, 이게 코사인 오메가 T였던 경우가 있고, 이제 YS는 이게 이제 사인인 경우,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플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빨간 게 이 코사인 오메가 T로 포싱한 거고, 파란색이 사인 오메가 T로 이제 포싱한 건데, 요게 이제 페이즈가 쉬프트가 있다 뿐이지 진동은 유사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게 있는 겁니다. 대시포트가 있는 거. 자, 여기에서 리스타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Y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타트를 함으로써 여기 있던 Y는 함수되어 있던 Y들은 다 지워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칠판 지우고 새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C를 두고 이렇게 코사인 T가 이제 포싱 펑션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의 위치를 1로 두고 Y0를 1로 두고 미분을 0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풀었습니다. D솔버해서 푸니까 이제 식이 이제 훨씬 복잡하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익스포넨셜해서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C 제곱이 C 값에 따라서 C 제곱 빼기 4가 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C를 큰 값을 집어넣으면은 적어도 C가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양의 수가 돼서 이제 이것들이 다 실수가 되는데, C가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허수가 돼서 그럼 삼각함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메이플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sol를 해서 apply를 하고 해도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C가 0.1일 때 그럼 이게 안에 허수가 되는 거죠. C 0.1의 제곱 빼기 4하면 허수가 돼버리니까 그때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그 그러니까 그 damped forced oscillation입니다. damped forced oscillation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디 파트가 있고 트랜지언트 파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지언트 파트에 해당되는 해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진폭이 점점 커서 일정한 수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이제 있는 거죠. 진폭이. 그리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왔다. 여기서까지는 얘들에 의해서 이 효과가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 뒤에서부터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솔루션의 효과만 존재하고 얘들은 이미 이제 다 사라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리스타트를 하고 또 같은 거를 했고 그 다음에 했고 같은 거를 했고 솔을 했고 언어플라이를 했고 그 다음에 0.1에서 이거는 뭔가 같은 내용이네요. 예. 자, 이만큼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댐핑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댐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트랜지언트 효과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의 효과만 남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계산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보인 겁니다. 요 하나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식은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C가 없는 거고 요 식에서의 그 공진 그러니까 자기들 내추럴 각속도 오메가도 1이고 이제 포싱도 이제 오메가가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코사인 t죠. 그다음 요걸 한번 풀어보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솔해서 이제 푸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사인하고 언어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플롯 해보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진동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진동하고 이 진동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공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댐핑이 없는 포스트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나 댐핑이 있는 오실레이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그 진폭은 굉장히 커져 있지만은 이게 스테디한 그 진동을 보여준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계산 결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